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동결과 더 내리자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연준은 내년엔 금리를 한 차례만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회 연속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이라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더 나타냈습니다. Our obligation is to make sure that a one-time increase in the price level does not become an ongoing inflation problem. But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risen in recent months,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다만 인하 결정은 이번에도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본인도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 1명은 0.5%포인트 인하, 이른바 B컷을, 2명은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재인상 의견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선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한 번만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9월 전망 때보다 높였고 실업률은 그대로, 물가 상승률은 2.4%로 낮춰 잡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는 하락했고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오늘 아침으로 예정됐던 코레일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어젯밤 재개된 협상에서 노사가 잠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한 겁니다. 현재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밤사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예정됐던 총파업을 오늘 0시 30분부로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무기한 총파업은 취소됐고 철도 운행 중단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며 임박했던 파업 상황은 어젯밤 10시쯤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측이 먼저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양측은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다만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임금 교섭 세부안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어 양측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철도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서울 지하철은 아직 매듭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 아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최종 본교섭에 들어가며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갑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일 출근길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결심 공판에서 실명을 언급하겠다며 폭로를 예고했었지만 막상 재판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실명이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현금 4천만 원과 고가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해저터널 청탁을 위해 2018년 9월쯤 당시 부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전 장관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장관은 과거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해저터널을 해버리면 경유지가 돼버려서 부산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윤 씨는 이외에도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했다고 특검팀에 말했습니다. 해당 정치인들은 KBS 질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등에 담긴 명절 선물 리스트, 여야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는 통일교 행사권 등 각종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이번 달로 끝나가는 상황.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시효는 더 남아 있습니다.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윤 씨는 재판에선 말을 아끼며 깊이 반성한다는 최후 진술만 남겼습니다. 특검은 윤 씨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연안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균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11일 만에 국내 법인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사태 책임을 떠넘긴 꼬리 자르기란 비판과 함께 새로 미국인 대표를 내세운 건 김범석 의장의 또 다른 방패막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370만 명,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국내 법인의 박대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밝힌 지 11일 만에 사임. 사태가 커지자 사실상 경질된 거란 분석입니다. 후임은 쿠팡 모회사이자 미국 기업인 쿠팡 INC의 해럴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가 임시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쿠팡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의 등판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대표와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처리합니까? 연간? 제 개인적으로 귀국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국내에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쿠팡은 신임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로저스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김 의장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쿠팡이 여전히 고객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한 또 다른 방패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찰은 이틀째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600여 명을 모아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악에 관련 도움될 만한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어느 부서 중점적으로 확인하셨을까요? 쿠팡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은 10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에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 등이 방대한 만큼 혐의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압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등입니다. 인증개발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속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분은 백엔드 엔지니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피해자 620명을 모아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국내에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속에 사법개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위헌 소지를 대폭 수정하고 법 왜곡죄 신설 등은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연일 내란 청산을 외치며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주문하자 완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추가 논의를 위해 내년으로 미루고 내란 전담재판부는 올해 처리하되 법안을 수정하기로 선회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담재판부는 20만 설치하고 내란범 사면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청산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고 정쟁을 위해 민생 법안마저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정당입니까?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끈 국회의장과 충돌한 나경원, 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본회의에 우선 상정해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3일과 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출신지자 지역구로 회담 장소로는 유서 깊은 고찰인 도다이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을 찾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미국 가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타, 즉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일본 등 40여 개국이 대상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로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스타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40여 개국입니다.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외에도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엔 5년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과 DNA 등 생체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타 신청자에게 이메일과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스타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방문객에겐 250달러의 수수료도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We want safety, we want security, we want to make sure we're not letting the wrong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트럼프 행정부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입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심사도 면밀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KB증권을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반등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940포인트를 넘어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7.47포인트 상승한 4,162.47에 코스닥은 3.37포인트 오른 938.3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이 3차례 연속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온건파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속에 SKC를 비롯한 유리기판주, 전력기기와 미용기기 관련주 흐름 좋고 녹십자와 HD 현대건설기계, 롯데칠성 상승 중입니다. 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HL만도와 SK이노베이션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장한 이지스 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군마현 마에바시시에 있는 국가중요문화재 건축물에서 일본 전골 요리인 스키야키를 제공하는 이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산 소고기와 채소로 만든 스키야키. 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은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영빈관 린꼬가쿠입니다. 역사를 느끼며 지역의 맛을 즐길 수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린꼬가쿠 관장인 요시다 씨가 기획했는데요. 요시다 씨는 지난 4월부터 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기업 소속 직원입니다. 外から見ることは多いっていう風なご意見いただくんですけど、中に入られる方って前橋市民少なくて入ってもらうきっかけ 린꼬가쿠의 연간 관리비는 우리 돈 약 9,500만 원. 보존과 함께 활용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요시다 씨는 카페 운영과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시작한 서비스가 바로 스키야키 체험입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고 실내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환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수시로 실내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시작한 지 한 달이 된 요즘 스키야키 체험은 이미 예약이 꽉 차 대기해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최근 낙엽을 쓸지 않고 그대로 두는 정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하이 홍커우의 한 거리. 수령 3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햇볕 아래에서 샛노란 빛을 반짝이며 장관을 이룹니다. 주변 바닥에는 노란 은행잎이 가득 쌓여 마치 황금빛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합니다. 상하이에서 이렇게 은행잎이 수북이 쌓인 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모두 44곳.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달 26일까지 낙엽을 쓸지 않기로 한 정책 덕분입니다. 시민들은 출퇴근길 노란 은행잎 위를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낙엽 쓸지 않기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낙엽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오히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生活垃圾相对来说比以前少很多，我们会额外的注重像银杏果掉下来的话捡拾掉，尽可能的保持好一条美丽的黄金。 낙엽을 치우지 않는 정책은 상하이뿐 아니라 베이징과 항저우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 중이며 지역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애틀란타 조지아주의 한 월마트. 매장 옆 공터에는 12대의 드론이 출동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BC 기자가 직접 집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드론 배송 주문을 해봤습니다. Let's get some eggs, tomatoes, lime, and Tylenol. And then you just add up your order, submit it, and now we wait. 주문을 마치고 매장을 중심으로 반경 약 10km를 오가며 최대 1.1kg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주문되는 품목은 약, 아이스크림, 달걀과 닭고기입니다. We'll pack it up for you, load it onto the drone, and then it's going to fly to your house in under 5 minutes. 최근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30분 내 배송 서비스를, 우버이츠는 로봇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조했던 지역이 몇 해 전부터는 홍수 위험 지역으로 변한 남수단의 보르 지역. 습해진 날씨로 인해 더 이상 수수와 과일류 등 지역의 전통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지 농학자들과 남수단에 주둔해 있는 한국 UN 평화유지군이 함께 나서 풍부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벼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한국 개량 품종 벽씨를 시험 재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모내기 방식의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And then we progressed when we introduced the machines. So we started by harvesting 2 tons, and now we are harvesting 5.
최근에는 한국식 벼농사 기술까지 더해져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남수단의 재건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와 한국농촌진흥청이 현지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가능했습니다. I'm truly proud and grateful for the abundant results we are seeing today. From rice cultivation to orchard farming. K벼농사가 성공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현지 주민들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만 한정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을 확정했습니다. KBS가 앞서 보도한 대로 사실상 SK 한 곳만을 위한 방안으로 결정됐는데 어제 대통령실 행사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임박한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주재한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이번엔 SK 하이닉스 대표가 규제 얘기를 꺼냅니다.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께서 저한테 한참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 그건 일리가 있더라고요. SK가 요청한 투자자금 규제 완화, 지주회사와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논의해 확정한 안은 SK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주회사의 출자 단계 제한을 풀어 손자회사도 쉽게 계열사를 갖게 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계열사도 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방 투자와 연계하여 현재 규제되고 있는 자본 조달 방식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반도체에 한정되는 이 특 내 수혜 기업도 SK 하이닉스뿐입니다. SK 지주사의 손자 회사인 SK 하이닉스가 아래에 증손 회사를 두고 공장을 짓게 해 그 공장을 임대했을 계획인 거로 전해집니다. SK 입장에선 리스크가 줄고 자금 조달도 쉬워지지만 문어발 확장 위험도 커집니다. 투자 단계에서라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행위, 아주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서면으로. 이렇게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정부는 발표 형식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이란 사실을 표기해야 하고 불법 영상은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명문대 출신 비뇨의학과 전문의라고 본인을 소개해온 남성. 유튜브 광고에서 전립선 비대증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소변이 갑자기 시원하게 나옵니다. 라는 말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에선 자칭 치과의사가 입냄새 없애는 유산균을 자신도 먹는다고 광고합니다. 솔직히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안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모두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들입니다. 지난달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인공지능 관련 불법 의료 광고는 모두 93건. 이런 광고들은 엉터리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짜 의사들이 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의사나 약사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든 영상에는 반드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자막을 표기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심의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됩니다.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규제가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올해는 유독 원로 배우의 별세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음악의 왕 배우 김지미 씨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매혹의 배우로 불렸던 배우 김지미 씨. 음악의 여왕 김 씨가 지난 7일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향년 85살입니다. 미국 지인 집에 방문했다 혈압이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곱 고교 시절 길거리 캐스팅이었습니다. 영화 토지와 길소뜸에서 열연하며 국내외 영화상을 휩쓸었습니다. 생전 김지민은 한국 영화계의 역사였고 가장 화려한 별이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화 제작자를 비롯해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등 영화 행정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IMF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영화는 이 IMF 벌써 이전에 영화계는 IMF가 온 겁니다. 외모만큼 화려한 개인사도 늘 화제였습니다. 당대 최고 배우 최무룡, 가수 나훈아 등 여러 스타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는 고인이 평생 활동했던 서울 충무로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유가족과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강원도 평창은 오늘 아침까지 눈이 펑펑 쏟아져 이렇게 하얗게 쌓였는데요. 지금은 눈구름이 약해져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은 계속해서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10cm, 경북 북동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시간당 1에서 3cm씩 폭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쪽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3, 부산은 17도로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노년층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법. 10년 사이 2.1배나 증가한 노년층 낙상 환자. 특히 노년층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는 주로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집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문을 열어 바닥 물기가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침상 옆에는 간이 조명을 설치하고 집안 내 어두운 곳에는 소형 센서 등을 설치해 이동 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해주세요. 기상 직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 몸을 풀고 일어나세요.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신고 생활해주세요. 복용하는 약이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때 더 조심하세요. 생활 속 작은 예방으로 안전을 지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